카즈미는 평범한 40대 여성 직장인입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시골을 방문하기로 했지만 카즈미의 일 때문에 가족들만 미리 시골로 출발하였습니다. 일이 끝나고 빠른 길을 찾기 위해 내비게이션에 도착지를 입력하고 서둘러 출발하였습니다. 정상적인 경로를 따라 들어간 터널에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는 안내 문구가 들렸습니다. 카즈미는 의아했지만 빠른 길을 안내하려고 하나보다 라며 변경된 경로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후 카즈미는 사라져버렸습니다. 한편 사토 유우스케는 20대 대학생으로 주말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어김없이 숨겨진 맛집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도착지를 입력하고 어떤 터널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갑자기 내비게이션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유우스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빨리 도착해서 맛있는 음식 먹어야지. 하지만 유우스케의 생각과 달리 그날은 그의 마지막 여행이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장소에서 두 실종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카모토 히로시는 일본의 한 작은 마을에서 근무하는 수사관입니다. 카즈미와 유우스케의 실종 사건을 맡게 되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 자동차 GPS 경로를 추적하게 되는데요. 확인 결과 두 실종자의 마지막 위치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히로시는 서둘러 해당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내비게이션에 도착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하지만 어느 터널을 지나는 와중 내비게이션에서 알람이 울립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히로시는 대수롭지 않게 변경된 경로로 이동하지만 도착하고 나서 실종자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는데요. 아쉬운 마음을 갖고 경찰서로 복귀했을 때 히로시는 본인이 도착한 곳과 실종자들의 GPS 위치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상하다. 왜 내가 내비게이션에 입력한 곳과 다른 곳에 도착한 거지? 의아하다고 생각한 히로시는 다음날 아침 다시 실종자들의 마지막 도착지 정보를 입력하고 출발합니다. 하지만 터널을 지날 때 또다시 내비게이션에 알람이 울립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히로시는 직감적으로 경로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 경로로 계속 이동하는데요. 곧이어 도착한 곳에서 실종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실종 사건은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히로시가 겪은 기묘한 현상을 딱히 설명할 길이 없었는데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상에 대해 무당을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히로시는 무당에게 한많은 홀령이 곁을 맴돌고 있어. 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당은 홀령의 한을 풀어줘야 된다는 말과 함께 수사 중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 확인하는데요. 히로시는 처음 도착한 곳이 목적지와 달랐다는 점을 생각합니다. 아, 터널에서 경로가 바뀌었었는데? 생각을 하며 무당과 함께 터널을 찾아갑니다. 어둡고 오래된 터널에 도착한 무당은 여기에 한 여성의 홀령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맴돌고 있어. 한을 풀어주어야 그녀가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며 방치된 공사 현장을 가리켰습니다. 히로시가 공사 현장으로 차로 돌리자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이 계속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직진하세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좌회전입니다. 그러나 히로시는 방향을 바꾸지 않고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저기 조사를 하는 와중 히로시는 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녀의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며 몸에는 상처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작스럽게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무당은 곧바로 홀령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의식을 시작하였습니다. 히로시는 말로 형언할 수 없지만 그녀의 고통이 온몸에 느껴졌습니다. 무당의 의식이 끝나자 바람이 수그러들고 히로시는 시신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후 조사 결과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당하고 터널에 유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남자친구는 순순히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터널에서는 더 이상 내비게이션 알림음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신묘한 이야기였습니다.